한국 영화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요즘 뉴욕 시민들이 지인들을 만나면 하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그들이 내뱉은 의미심장한 말의 배경이 궁금해집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허리케인 아이다로 인한 미국 내 사망자 수가 60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뉴욕을 비롯한 미국 북동부 지역의 대규모 정전 사태와 건물 붕괴, 홍수 등의 피해를 불러일으킨 이번 허리케인의 피해는 안타깝게도 대도심의 빈민가에서 다수 발생했는데요. 미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센트럴파크의 강우량은 94년의 기록을 깼고 뉴저지주 뉴어크는 62년의 기록을 경신했다고 합니다. 미국 폭스뉴스의 기상 전문 PD인 그렉 다이아몬드가 자신의 트위터에 센트럴파크 서쪽엔 폭우가 내렸지만 홍수 피해는 없다고 글을 남겨 네티즌의 문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미국인들은 센트럴파크 쪽에 사는 사람들은 상위층이고 배수도 잘 돼 그렇다. 모든 도시가 다 똑같은 건 아니다라며 날선 댓글을 달았는데요. 화려하게만 보이는 뉴욕의 극심한 빈부격차 실태가 이번 홍수를 통해 세상에 드러난 지금 미국인들이 떠올린 것은 바로 한국 영화 기생충이었습니다. 영화 기생충에는 폭우의 피해로 저소득층인 기택의 집에 물에 잠기는 반면 부자인 박 사장의 집은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미국인들은 SNS에 이 영화처럼 부초는 허리케인 피해가 적었던 반면 빈민가는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고 말하며 미국의 현실을 냉정하게 짚어봐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죠. 한 미국인은 이번 홍수로 영화 기생충이 떠오른다며 영화에 나온 장면과 지금 뉴욕의 상황이 똑같다고 글을 썼고 또 다른 이는 부초는 홍수 피해를 막는 좋은 시설을 가졌지만 빈민초는 물이 흘러 넘쳤다고 말했는데요. 실제로 홍수 피해를 입은 이들의 인증사진이 SNS에 시시각각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영화 기생충에서 묘사한 모습과 놀랍게도 일치하고요. 기생충의 뉴욕 버전, 기생충2의 시작, 내가 왜 지금 기생충을 현실에서 경험하고 있나 등 망연자실한 뉴욕 시민들의 트위터도 이어졌는데요. 이상 기후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지구촌 곳곳에서 뉴욕과 비슷한 홍수 피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유럽 중부 지역에 100년 만에 큰 비가 내려 영국도 폭우로 지하철 역사가 물에 잠기고 하수도가 역류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평균 강수량 47mm를 훨씬 웃도는 51mm의 비가 3시간 만에 내려 대처할 틈도 없이 피해가 발생했죠. 당시 영국에서도 기생충을 연상하게 하는 장면들이 SNS에 속속 올라왔습니다. 집 화장실 변기가 역류해 물을 쏟아내는 장면이나 집안 전체가 침수돼 바가지로 물을 퍼내는 모습은 물론이고 불어난 빗물로 인해 맨홀 뚜껑이 하늘로 솟구치는 모습까지 찾을 수 있었죠. 또한 런던과 뉴욕 모두 지하철 내 피해가 심했는데요. 지하철 역사 내부로 빗물이 쏟아져 내리기도 했고 역사가 완전히 물에 잠겨 진입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뉴욕의 지하철역 안에 갇히는 상황이 발생해 뉴욕시 소방서가 수백 명의 사람들을 구조하기도 했고요. 많은 매체들이 이런 이상기후 현상은 이제 일상이 될 것이라며 보다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이 상황에서 주목받은 것은 바로 한국의 재난대비 시스템이었습니다. 1990년대를 경험한 분이라면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태풍 피해가 극심했던 당시 도심 내 배수시설이 완벽하지 않아 비만 오면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곳곳이 침수되는 일이 빈번했는데요. 도로에 찬 물 때문에 차를 버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가슴까지 찬 물을 헤치며 출근을 하고 학교에 가는 이들도 있었죠. 상상하기 어려우시겠지만 아예 본격적으로 수영을 하거나 고무보트를 띄워 유유히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이처럼 물로 인한 피해를 일찍이 겪은 한국은 침수에 대비해 배수시설을 대폭 강화했고 포장도로도 바꾸기 시작했죠. 덕분에 부산처럼 지대가 낮고 폭우가 오는 몇몇 지역을 제외하고 1990년대 홍수는 추억 속에서만 존재하는 일이 되었는데요. 특정 기지국에 신호가 잡힌 모든 휴대폰에 문자가 발송되는 한국의 긴급 재난문자도 인명피해를 막는 데 한몫했습니다. 긴급 재난문자는 2004년에 도입돼 태풍, 지진, 홍수, 산사태, 미세먼지, 감염병 등 각종 재난 상황 시 신속하게 재난 정보를 전달하고 국민이 대비 및 대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2016년 경주 지진 이후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돼 기상청에서 직접 발송을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애초에 6분 정도 시차가 있던 것이 중간 검토 과정을 생략하자 2017년 포항 지진 때는 대상자에게 수십 초 내에 알림 문자가 모두 전송되는 등 놀라운 속도를 기록하게 되었고요. 이동통신망이 발달되어 있고 휴대폰 보급률 100%를 자랑하는 한국인 만큼 긴급 재난문자 서비스의 역할과 활용도는 다른 선진국 대비 유독 높다고 하는데요. 미국과 일본, 독일, 대만, 뉴질랜드 등에서 한국과 같은 긴급 재난문자가 사용 중이긴 하지만 한국처럼 활발하진 않습니다. 또한 이탈리아, 영국, 홍콩 등의 국가는 아직도 이 서비스를 도입하지 못해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하고요. 이상기후로 인해 전 세계에서 예기치 않은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요즘 국민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긴급 재난문자 서비스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한국의 선진 시스템에 반해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나라도 많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가끔 귀찮게 느껴지기도 하는 긴급 재난문자가 다른 나라의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지키는 알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 기분이 묘해지는데요. 한편 홍수 피해뿐만 아니라 뉴욕이 갖고 있는 고질병인 빈부격차에 대해서도 이번에 제대로 짚어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번에 뉴욕에서 발생한 12명의 사망자 중 11명은 아파트 지하에 거주하던 사람들로 뉴욕의 과도한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는 이민자와 저소득층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아파트 지하를 개조해 주거지로 만든 불법 건축물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미국인이라면 이 사실을 대부분 알고 있을 만큼 흔한 일인데도 정부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별도의 피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폭우로 인해 뉴욕에 비상사태가 내려진 것은 처음인데요. 이런 재난을 경험해 본 적 없는 뉴욕시 관료들은 집에 머물라라고 방송을 통해 요청했고 뉴욕 시민들은 그 조언에 따라 집에 머무르다 봉변을 당한 것입니다. 퀸즈 우드사이드의 한 지하실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부부와 아이도 주거용으로 승인되지 않은 지하실에서 살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미국인들은 생존까지 위협당하는 뉴욕 빈민층의 주거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미국 주류 사회를 이루는 대부분이 이런 경험을 한 적 없는 부유층이기에 이런 비극을 막을 수 없었다며 비판합니다. 한 미국인은 자신의 트위터에 봉준호 감독의 통찰력이 놀랍다고 적었는데요. 영화 속에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사는 곳은 극명하게 수직 구조로 나뉜다. 박 사장은 언덕 위의 높은 지대, 김기택의 집은 반지하인데 영화에 등장한 홍수로 인한 폭우는 빈부격차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수단이 된다. 높은 곳에 사는 부자는 폭우의 피해를 실감하지 못할 것이며 낮은 지대에 사는 빈민층은 당연히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뉴욕의 현실을 그대로 예언한 듯한 봉준호 감독의 인사이트에 놀랄 수밖에 없다라고요. 1990년대 이후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홍수 피해를 온몸으로 겪고 있는 미국과 유럽, 그리고 재난 속에 드러난 빈부격차의 폐해가 안타까울 뿐인데요. 이번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사회에 깊숙이 숨어있는 병폐를 개선할 수 있길 바랍니다.